야 지저분한데 어플 좀 해볼까? 아니 괜찮아, 나는 일편단심 아이맥이야. 그래도 오래 살 거 사양을 올려야지. 좀 비싸네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이게 뭐람? 어? 당신은 아이맥 유저입니다. 땡. 자,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2015년 후반기형 아이맥 27인치예요. M1이라는 고성능 칩셋이 나온 지 꽤 됐죠? 이걸 왜 샀냐? 그 M 친구들 덕분에 요 친구들이 똥값이 되었어요. 첫 번째로 엔비디아가 아닌 라데온 프로세서를 전해 세대부터 탑재하기 시작했고, 그리고 최신 OS가 아직 깔리는 상태죠. 몬터레이가 중고로 사더라도 이 친구가 아직까지 제값을 받는 상태고, 이것보다 좀 더 높아진 2017이나 19년식부터는 또 가격대가 확 올라가 버려요. 자, 일단은 개봉을 하고 말씀드릴게요. 짠. 자, 좀 올드해 보인다 이제. 좀 올드해 보이죠 이제? 근데 예뻐요. 자, 이 친구를 사게 된 이유가 또 있는데요. 제가 이 컴퓨터가 서브 컴퓨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M1 24인치가 나와 있죠. 그 친구 주문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. 도착하려면 7월 달에 돼야 돼요. 그래서 혹시나 올 6월에 괜찮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, 취소를 하면 되겠죠. 서브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친구가 제 지갑을 세이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. 야, 전 주인분이 확실히 첫 번째 주인이라서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어. 근데 이분도 대단한 게 이거를 어떻게 아직까지 이 상태 그대로 집에 놔두고 계신지. 그래서 일단은 구성품이 전부 다 있더라고요. 1번 매직 키보드. 매직 키보드. 와, 쓰지도 않았어. 와, 케이블까지 그대로 있어. 매직 마우스도 있죠. 그리고 파워 케이블도 있네요. 이건 당연히 있어야지 생각해보니까. 자, 이거 좀 연결 좀 해볼게요. 올리언 PC의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 친구 굉장한 완성도와 마감을 자랑합니다. 제가 중고로 가져온 가격은 80만원대고요. 보통 이 연식의 제품들은 100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. 간단한 스펙은 i7의 스카이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 24GB 램, 512GB SSD, M395 그래픽 탑재되었어요. 전 주인분이 램을 자가로 업그레이드한 거 외로는 모두 순정이죠. 스펙만 따지면 근데 굳이 얘 사야 되나? 하지만 이 친구를 사야 되는 이유는 아직 무궁무진해요. 자, 첫 번째로 아직 SSD와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아이맥입니다. 요건 요즘 맥들에서 힘들죠. 특히 ARM 기반으로 가면서 칩셋들이 모두 안으로 탑재되어 있는 SoC 공정으로 바뀐 뒤로부터는 거의 전례가 찾아볼 수 없게 업그레이드 힘들어졌죠. 하지만 이 친구는 아직 가능합니다. 그리고 모니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지금 집의 메인 모니터도 저렴한 모니터가 아니에요. 제가 굉장히 모니터에 예민해요. 하지만 선명감과 만족감에 의해서 디테일감의 만족감은 이 아이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. 자, 실제로 카메라로 보는 거랑 제 눈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. 일단은 두 개의 패널이 다른 건 맞거든요. 이 친구는 빛이 반사가 안 되는 논글레어 패널이고 아이맥은 글레어 패널이죠. 이 친구 모델명은 38WK95C 제품이고요. 사용 시간이 6431시간이에요.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. 이 많은 시간을 사용한 동안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. 4K 모니터고 75Hz까지 지원하는데 이 색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가슴으로 웅장한 느낌까지는 안 들거든요. 아이맥으로 가볼게요. 이 밝기, 이 선명함, 이게 진짜 이 친구랑 저 친구랑의 차이점이에요. 역시 레티나 5K 짱입니다. 사운드, 이거는 역시 맥북과 더불어 최고죠.
4개 비교해봤죠. 4개. 일단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소리 제일 큰 거 27인치 아이맥, 얘가 홈팟 미니보다 훨씬 큰 느낌이 딱 들어요. 막 음질 자체는 제가 세밀하게 못 느끼겠지만 이 친구가 일단 소리가 제일 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홈팟, 세 번째는 LG 디스플레이, 네 번째는 맥북 프로인데 LG 디스플레이는 그 쿵쿵거리는 베이스 비트 그런 건 잘 안 느껴집니다. 그리고 나머지 애플 제품들은 일단 그런 거 막 구분되는 느낌 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막 크게 구분을 못 하겠고 소리 큰 것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. 네 번째, 액세서리입니다. 아까 제가 개봉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5년식부터 지금 나오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죠. 2세대의 매직 키보드와 2세대의 마우스, 그때 당시부터 돈을 더 주면은 매직 트랙패드도 구할 수 있었어요. 이 친구가 필요 없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. 나는 이 매직 키보드와 마우스 말고 일반 마우스, 일반 키보드, 이런 로지텍 시리즈 좋다. 이거 중고로 팔면 되겠죠. 가격이 1세대보다 아직까지 매우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, 포트 구성입니다. 아직까지는 풀사이즈 USB가 필요할 때 많죠. 이 뒷구멍으로 해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하죠. 하지만 풀사이즈 USB, SD카드 슬롯, 기가비트 이더넷 포스트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이 아이맥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쁘죠? 로고도 크게 있고, 지금 M1 아이맥 앞에 로고도 없죠? 이 친구는 아직 있습니다. 그만큼 관상용과 서브용으로 사용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몬터레이 맥OS가 설치됩니다. 친구가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마지노선 이거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OS로는 미지원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점. 하지만 아쉽거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첫 번째, 연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발열, 팬소리 상당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컴퓨터 분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나아요. 램 업그레이드야 그냥 뒷구멍을 뜯으면 되거든요. 구멍이 있어요. 이걸 뜯으면 나오거든요. SSD, 연식에 따른 청소 및 써멀그리스 도포는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당황하실 일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일체형이니까요. 세 번째, 클라우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클라우드 현상이라고 하면은 본체가 발열이 날 때 이 사이에 유격이 있어서 습기가 차서 그 사이에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. 아이맥을 1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예요.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중고로 구매 시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구형 아이맥 추천 대상 말씀드리겠습니다. 맥OS 입문이 필요한데 가격이 부담된다.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, 컴퓨터 게임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요즘에 엑스박스나 플스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메인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은 이 친구 윈도우도 되고 맥도 되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실 분들이 딱이겠죠. 그리고 세 번째, 저 같은 경우인데요. 저는 집에서 메인 컴퓨터로 노트북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작업장과 왔다 갔다 하는데 작업장에 픽스된 컴퓨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원격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강추드립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전원 한번 켜볼게요. 이 아이맥은 구멍이 있죠? 이 구멍에서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. 쏙 깔끔하죠? 전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. 우렁찬 소리가 나죠? 와우, 웅장한 소리. 땡. 그리고 이 올인원 PC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후 상태죠. 아이들 상태. 70W 정도인데 70W, 80W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준수해 보입니다. 나름 데스크탑이잖아요. 올인원 PC라도. 끝.